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정석일 매니저입니다.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종목 소개를 이제 해드릴 거고, 제가 온 생생 한마디는 어제와 좀 동일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. 반도체, 바이오, 순환에 주목하자라는 건데, 어제도 제가 말씀을 해드렸지만 2차 전지 섹터들이 만약에 좀 무너진다라고 하면, 좀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하면, 결국은 거길로 들어가던 그렇게 큰 자금들을 받아줄 만한 섹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. 그래서 반도체나 이제 바이오가 그 대표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중심의 반도체와 바이오 쪽에서 좀 잡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외적으로 자동차도 움직이고 다른 원전도 움직이고 다른 것들도 좀 계속 순환이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반도체와 좀 바이오는 조금 이제 4월달 그리고 5월달에 좀 계속 대비할 만한 종목들을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또 이제 반도체와 바이오 중에서 또 어떤 종목을 준비했을지 잠시 후에 한번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. 좀 이따가 종목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 종목 이제 리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첫 번째로는 LS라는 종목, 오늘 목표가 터치한 종목, LS라는 종목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, 지금 제가 이번 주에 지금 방송 출연하면서 그래도 매일 지금 한 종목 내지는 두 종목 목표가 터치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오늘도 지금 LS라는 종목이 현재 1차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. 최고가 기준으로는 한 13% 정도 지금 상승을 한 모습인데, LS는 이 종목 보시면은 사실 이 종목 보시면서 굉장히 좀 무거운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이 종목을 편입을 하면서 과거에는 이제 LS가 뭐 전선이라든지 이런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좀 수혜를 받는 종목이었다면 이제는 전기차 쪽의 사업들을 좀 재편하면서 이전과는 좀 기업 가치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포인트를 주목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. 그래서 한 차례 조금 눌림 이후에 재차 어제 오늘 좀 큰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현재 1차까지는 이제 넘어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. 2차는 제가 94,000원을 잡아놨는데 아직 2차까지는 조금 달성은 안 되었습니다. 하지만 이제 또 앞에 이제 고점대를 넘기면서 또 새로운 시세를 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. 그래서 이렇게 전기차 부분도 최근에 뭐 LS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좀 개선이 되면서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역시나 인프라 투자, 뭐 기본적인 전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LS 전선을 통해서 뭐 이제 풍력 쪽의 해적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역시나 지금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적인 모멘텀도 추가적으로 더해지면서 추가 상승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제가 2차를 94,000원에 잡아놨기 때문에 한번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오늘도 일단 LS가 목표가 달성을 하면서 지금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목표가 터치 종목들 나오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. 자, 이제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. 두 번째로는 성우 하이텍을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성우 하이텍도 오늘 또 이 종목이 시세가 또 크게 올라오면서 신고가를 써버렸어요. 그래서 성우 하이텍도 제가 자동차 부품주로 최근에 이제 미리 편입했던 종목이었었는데 이 종목도 지금 고가 기준으로 지금 24%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. 또 꽤나 단기간에 큰 시세가 올라온 상태인데 사실 자동차 부품주들이 원래 이제 조금 이제 그 현대차 이슈가 아니었다고 하면 단기적인 상승이 좀 눌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어제 또 현대차 관련된 이슈들이 또 새롭게 전기차에 24조 투자한다라는 이 새로운 소식들이 좀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일제히 자동차 부품주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성우 하이텍도 역시나 이제 미국에 공장도 두고 있고 또 멕시코에도 공장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향후에 테슬라에도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바탕으로 해가지고 역시나 좋은 흐름들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. 이 종목은 이미 목표가까지는 다 달성을 했지만 한번 추가적으로 좀 올라가면서 최고가 종목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 계속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오늘 성우 하이텍까지 좋은 흐름 보이면서 제 포트에 있는 종목들 잘 가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. 자, 이제 제가 오늘 이제 편입할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자, 오늘은 제가 반도체나 바이오 쪽 주목해서 편입을 할 건데 오늘도 제가 바이오를 좀 준비했습니다. 어제는 제가 고바이오랩을 좀 편입을 했고요.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바이오의 대표 종목이죠. 지금 현재가 37,100원이고요. 종목명은 HLB를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어로 HLB고요. 코드명은 이제 028-300입니다. 그래서 HLB라는 종목, 이 대표 종목을 편입을 할 건데
노광 매니저님께서도 이제 셀트리온 계열사들을 지금 편입을 하시는 것처럼 역시나 HLB도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시가총액 꽤나 상위권에 있는 종목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2차 전지 쪽에서 나온 수급들이 이제 제약바이오로 흘러간다고 하면 역시나 총 상위 종목들에 또 꽤나 큰 자금들이 들어갈 수 있다. 이 부분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역시나 HLB도 지금 4월 그리고 5월 달까지 이벤트를 또 보유한 업체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현재 편입을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 HLB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가 준비한 자료 보면서 이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. 자, 오늘의 이제 종목은 HLB라고 하는 업체고요. 자, 사실 이 업체는 굉장히 유명하죠. 좀 굉장히 막 과거에 큰 급등도 있었고 또 한 번 큰 급락도 있었던 좀 이제 변곡이 많은 이제 그런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HLB는 이런 기본적으로 바이오 업체들, 바이오 계열사들 여러 가지 업체들을 좀 갖고서 바이오 사업들을 영위하는 업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대표적으로 HLB는 사실 리보세라닙이라고 하는 이 간암 치료제가 대표 주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그 리보세라닙 의 어떤 데이터나 혹은 어떤 이슈들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많이 등락을 거듭한다라는 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화면 이제 봐보도록 할게요. 자, 다음 보시게 되면 제가 사실 HLB에 좀 기대하고 있는 이벤트가 뭐가 있냐. 지금 5월 달에 있는 이 FDA의 품목 허가 신청입니다. 이번에 HLB가 학회에도 참여하기는 하지만 지금 이제 HLB가 임상 3상을 이미 완료를 다 했습니다. 글로벌 임상 3상을 완료를 지금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간암 치료제로서 이제 제품을 내달라, 허가를 해달라라는 이 승인 신청을 5월 달에 미국에 제출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모멘텀들이 이 4월 달, 5월 달에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실제로 이번에 이 신약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에는 간암 치료제로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리보세라닙이 지금 중국에서는 이미 시판 허가가 됐습니다. 중국에서는 1월 달에 시판 허가가 돼서 간암 1차 치료제로 벌써 활용이 되고 있는 상태고 이번에 이제 미국까지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좀 이제 큰 수익성까지 좀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HLB에 대한 기대감들은 우리가 4월 달, 5월 달까지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. 이 관점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화면 이제 봐볼게요. 자, 다음 보시게 되면 이제 리보세라닙 요게 또 이번에 미국에서 있는 암 학회에 가서도 역시나 데이터를 발표한다라는 건데 학회가 이번에 지금 14일부터 19일까지 이제 진행이 되죠. 그래서 이번에 진행하는 역시나 이 미국 학회 같은 경우도 굉장히 권위 있는 그런 학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HLB가 좀 공개한 일부 좀 데이터에 따르면은 실제로 병용 임상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에서 그런 데이터들을 공개한다고 하면 역시나 시장의 기대감이 좀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. 지난 6월 달에도 실제로 아스코라는 미국 학회에서 참여한 것 때문에 주가 한번 크게 올랐던 적이 있었었는데 그런 모멘텀을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는 점 얘기 드릴게요. 자,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.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한번 질문해 볼 텐데요. 일단은 최근에 이제 그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어제 오늘 올라가는 이유가 뭐 업종별 순환매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이번 주에 있을 AACR 관련된 암학회 관련된 어떤 이슈인데, 그렇죠. 사실 그 이슈의 그 암학회에서 이 리보세라닙에 대한 어떤 그 효능에 대해서 아마 발표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그걸 만약 발표를 하게 되면 주가가 한번 또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이 재료 소멸로 봐야 될지 아니면 5월 달에 있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이벤트와 또 6월 달에 또 암학회가 또 시카고에 또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봐야 될지 한번 시청자분들에게 방향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좋은 이제 대응 전략에 대해서 대응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실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 학회 관련된 종목들은 거의 비슷합니다. 그래서 실제로 기대감은 한 차례 좀 오르고 실제로 학회가 좀 시작되고 나면 뭐 단기적인 변동성은 좀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하지만 지금 워낙 요즘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바닥권에서 아직 큰 시세를 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만약에 단기적인 좀 변동성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등락의 폭은 그리 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업체는 이제 5월 달 그리고 6월 달까지도 계속 이런 기대감들 쭉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회 이후로도 볼만한 대표 종목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가격 전략을 제시 드릴게요. 제가 1차는 39,700원 잡도록 하겠고요. 2차는 42,000원, 그다음에 손절가는 31,700원으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